예방 접종을 하면 100% 이게 예방이 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클라라입니다.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미열이 있을 때 이게 감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네. 텐데요. 이게 감기가 아니고 대상포진인 경우들도 있다고 그쵸. 합니다. 네. 예전에는 50대, 60대 이상에서 많이 생겨서 노인성 질환이라고 인식돼 왔지만 요즘에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20대, 30대 젊은 층까지 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맞아요. 그렇다면 이 대상포진은 왜 걸리는 건가요? 간단히 말하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소아 때 수두를 걸리잖아요. 그래서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신경절 주변에 잠복하고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짠! 하고 올라와서 수포를 만들고 이 대상포진을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 아빠도 대상포진이 걸리셨고 저희 네. 시어머니도 대상포진이 걸렸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네, 맞아요. 그 대상포진이 저희 아빠는 여기 어깨, 저희 어머니는 여기 등 쪽에서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나요? 대상포진이 잘 생기는 부위는 주로 말씀하신 것처럼 몸통에 있거나 아니면 엉덩이 주변에 많이 생겨요. 근데 가끔가다 신경결을 따라 다니기 때문에 얼굴이나 팔, 다리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이게 양쪽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한쪽에만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에 수포가 이렇게 양쪽에 생겼다, 그럼 대상포진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그렇구나. 그렇다면 이 피곤할 때 네. 입술에 이렇게 물집이 생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입술 물집도 대상포진에 들어가는 건가요? 입술에 물집이 잡히는 경우는요, 우리가 단순포진으로 볼 수 있고요. 이것들은 주로 이제 입술이나 또는 이제 뺨이나 턱이나 이제 코나 이제 구강 전범에 주로 많이 생기는 거고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도 다르고 한국에서 국한되어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입술에 생기는 물집이 단순포진이라면 이 단순포진과 대상포진에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이렇게 뚜렷한 구별법이 있나요? 단순포진 바이러스는 두 가지 형이 있는데요. 제1형은 주로 입술 주위에 나타나는 거고요. 제2형은 우리가 성기 주변에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약간 이제 따끔따끔 아프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런데 대상포진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몸통이나 이런 엉덩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생기면서 그 정도가 정말 통증이 너무 많이 아픕니다. 네, 그래서 그 통증의 강도나 그다음 부위를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릴 때 아이들은 이제 수두 같은 거 생기면 이제 주사를 어릴 네. 때 맞잖아요. 그러면 수두처럼 그 대상포진도 예방할 수 있는 접종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방 접종을 하면 100% 이게 예방이 되나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럼 다 안 걸리겠죠? 네, 안 걸리겠죠. 네. 근데 예방접종을 맞으면 많이 예방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걸리더라도 우리가 증상이라던가 통증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마일드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으시는 게 훨씬 더 좋죠. 특히 50대 이상인 분들은요, 대상포진 예방주사를 꼭 맞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50대 말고요. 네. 저처럼 한 40대에 미리 이렇게 딱 맞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어요. 예, 40대에 맞을 수 있어요. 네. 예, 맞을 수 있는데 네.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요. 이 대상포진 접종을 받으면 그 효과가 한 10년 정도 가요. 근데 보통 대상포진이 많이 생기는 때는 면역력이 떨어지는 50대, 60대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0대, 60대 그때 맞으시는 게 맞습니다. 네. 대상포진은 보통 이렇게 초기에 잡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대상포진인지 모르고 발병한 지 한 달이 지난 후에 대상포진인 네. 걸 아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발병한 지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수포가 생기다가 이게 이제 신경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게 이제 한 달 이후부터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신경으로 들어가면요, 완치가 되게 어려워요. 뭐가 이렇게 막 났다, 한쪽에만 났다, 그러면 대상포진일 수 있으니까 병원에 얼른 가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시고요. 특히 노인이나 또는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 그 다음에 당뇨병이나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환율이 훨씬 더 높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대상포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의 골든타임 있는 거 아세요? 전 3일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72시간. 그래서 72시간 안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통증의 강도나 기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72시간을 빨리 발견해서 가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가 걸리셨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처음 걸리셨을 때 제가 그때는 대상포진이 뭔지 몰라가지고 이게 무슨 죽는 병인가 해가지고 엄청 그쵸. 울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너무 아파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걸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예방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영양제가 있다면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기본 포커스는요, 면역력을 올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비타민 C와 아연을 가지고 왔는데요. 한 연구 보고에 따르면요,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낮을수록 대상포진의 통증이 훨씬 더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래서 대상포진 항바이러스 제제와 함께 비타민 C를 정맥 투여했을 때 이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보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아연도 지금 같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연은 우리가 NK셀이나 또는 T셀, B셀 같은 면역체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활동력을 증가시키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아연과 비타민 C가 같이 있는 이 제제가 우리가 대상포진의 첫 번째로 제가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프로바이오틱이에요. 얘가 또 나왔네요. 예, 프로바이오틱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좋은 유산균이잖아요. 장이 우리 몸의 70에서 80%의 면역 능력을 커버하고 있거든요. 그때 우리 몸에 얼만큼 많이 좋은 균이 들어오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바이오틱을 드시면서 우리가 면역력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노폐물까지 다 빼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면역 능력 차원에서는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프로바이오틱을 드실 때는 꼭 반드시 식이섬유소랑 물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식이섬유소가 이 프로바이오틱의 먹이가 돼서 좋은 유산균들이 훨씬 더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면역세포를 활성화하고요. 세균 감염에 대한 면역 반응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낮을수록 대상포진을 앓은 뒤에 항체가 잘 생기지 않아서 재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혈중 비타민 D를 잘 올려주면 대상포진이 재발되지 않게 방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대상포진이 걸리면 굉장히 괴로운데요. 이 면역력이 저하가 되지 않도록 평상시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랭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